헬스 PT 필라테스 블로그는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도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분야기도 해요. 그리고 좀, 아마 만약 대행을 하시거나 하실 때, 상담이 꼭 들어오는 분야이기도 하실 겁니다. 자, 이쪽의 타겟은 주로 체형 교정, 다이어트,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헬스나 PT, 필라테스 등을 찾는 고객분들이시고, 검색을 통해 트레이너, 센터의 전문성과 후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층이나 2030 여성 고객, 직장인, 통증 회복 후 운동 관심자분들이 이제 주 타겟입니다. 그래서 주로 블로그의 역할은 수업 및 공간에 대한 그 신뢰도 확보, 그리고 실전 후기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전달하는 부분, 문의 후 체험 수업 신청으로 연결되는 온라인 PT 상담실로 블로그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고객 유입 방식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검색 그리고 증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유입과 블로그 카페 및 플레이스 후기 활성화가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자, 운영을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 가능하나 네이버 지도 노출이나 검색 누적 등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길 이제 권해드리고요. 키워드 및 운영법에 있어서는 지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 플러스 필라테스, 그리고 필라테스 후기, 여성 전용 PT 등이 있고, 필라테스나 헬스, PT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담긴 키워드 설정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체형 교정, 근육, 뭐 갑바, 복근, 식스팩, 등 근육 등이 있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후기 및 체험단을 운영하실 경우 제목에 반드시 업체명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헬스, PT,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객 후기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고객님들께 저희 이제 후기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체험단 분들을 이제, 분들께 그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목에 반드시 우리 업체명을 써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과 이제 필라테스, 만약에 내가 삼성역에 있는 필라테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역 필라테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께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삼성역 뭐 이렇게 계속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출된 업체명을 가지고 한 번 더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검색을 해서 후기나 체험당 등이 나왔을 때 고객이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거나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후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좀 친밀감을 가지고 이제 낮은 접근법으로 해서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후기나 체험당을 운영할 시 제목에 반드시 업체명을 쓰시면 감사합니다. 헬스 PT 필라테스 컨텐츠 소스에 대해서는 회원분들의 체형의 변화 전후 사진, 인바디 전후 등 이제 얼굴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이제 전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얼굴 나와도 된다고 동의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동의에 대한 사인도 받았어.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동의하는 목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그분이 이거 내려주세요. 제 거 내려주세요 하면 내려줘야 돼요. 저작권에 걸려서. 그러니까 병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로 헬스 PT,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얼굴에 뭐 피부 변화나 뭐 성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없기 때문에 어, 체형 뭐 위주로 하고 만약에 얼굴도 나와야 된다면 웬만하면 뭐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두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회원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면 그 반드시 마케팅 동의에 대해서 그거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 하고 친하고 해서 뭐 하라고 그래서 했지만 이게 사람의 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이제 모르는 거라 그런 거라도 친할 때는 좋지만 또 이게 사이가 멀어지면 좀 뭐 이제 사람의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가족이거나 그래서 뭐 괜찮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려놨다가 또 수정을 하고 내리게 되면 어,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 흐름에도 약간 그런 게 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헬스 PT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체형의 변화라든가 인바디 전후 같은 것들이 이게 회원의 전환, 행동의 전환에 대해서 그런 이제 행동의 전환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의서 같은 거는 꼭 한번 받아두시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구 사용법, 수업 현장, 코어 운동 팁, 트레이너 인사이트 및 코멘트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 소스로 모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회원분들의 그 이제 카톡이라든가 후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모아두시면 좋겠죠. 이거는 내가 운영을 하든 운영 대행을 맡든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공간에 대한 사진, 수업 장면, 강사 자격증이나 이력, 그리고 회원들에게 주는 피드백 자료, 내가 회원들한테 보냈던 자료, 내가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루틴 계획이라나 식단 관리표, 개개인마다 어떻게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두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그런 자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어, 이런 뭐 식단 관리나 루틴 계획을 했었을 때, 이거는 어떤 분에게 나갔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세요. 어떤 분에게 나갔나요? 라는 말의 기준은 뭐냐면, 20대 혹은 뭐 26세 뭐 여성에게 나갔고, 그분은 뭐 어떤 상태였고, 그런 정보까지 같이 이제 요구를 하신다라면, 아무래도 그 포스팅을 할 때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자, 브랜드 블로그 운영법입니다. 헬스 PT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잠깐 운동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게 막 되게 멀리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포스팅을 하실 때 지역이 이제 들어가시게끔 그렇게 제목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플러스 목적 키워드 노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뭐 필림동 필라테스 후기, 뭐 삼성역 필라테스 직장인 많이 다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고 검색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체크해서 이야기처럼 컨텐츠를 풀어내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PT도 뭐 다이어트 뭐 이제 이런 쪽에 집중된 것도 있지만 재활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리 통증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참 잘 써야 되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의료법하고도 또 걸릴 수가 있어서 재활 쪽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표현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 뭐 일주일 한 달 운영 루틴 알려주기, 뭐 회원 후기, 운동 팁, 센터 소개, 뭐 코치 인터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재활 등 그리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글쓰기 전략이 필요하고 제목을 질문형 비교형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라테스가 뭐 허리 디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혹은 PT vs 헬스의 차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포스팅 흐름을 문제 제기, 문제 제시,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우선 하시고, 그 다음 분석, 센터만의 솔루션, 회원 사례, 상담 유도. 이제 이런 식으로 포스팅 흐름이 갑니다. 키워드는 지역 플러스 업종, 그리고 증상 중심에, 그리고 본문은 1,500자 이상, 이미지는 8자 이상, 동영상 및 GIF 등을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필라테스 브랜드 블로그를 했었을 때, 동영상과 GIF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좀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올려도 좋고 GIF를 올려도 좋은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눌러야 되고 GIF는 플레이를 누르지 않더라도 약간 음질처럼 나오잖아요. 그래 봤었을 때 GIF를 이제 먼저 좀 넣고 동영상을 그 밑에 조금 길게 관심 있는 분들을 끝까지 보니까 그렇게 넣는 게 조금 더 이제 전환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팅마다 전환율을 모두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 어떤 식의 그런 것이 이제 소비자가 많이 행동으로 이어졌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 달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기 진행 시에는 날짜와 전후 사진 및 변화, 트레이너 코멘트 등이 적힌 노트나 카톡 등이 들어가면 신뢰도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한 실전 운영 팁을 보겠습니다. 짧은 루틴 영상이 핵심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론 동작도 나와 있지만 기구도 나와 있고 주변에 그 시설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핵심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루에 뭐 한 동작 10초에서 30초 사이 그렇게 길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블로그 클립이나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만들게 되면
클립, 릴스, 쇼츠, 틱톡 등을 모두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다 중복되게 올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블로그 하는 네이버나 인스타 하는 쪽이나 유튜브 하는 쪽, 틱톡이나 다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다 다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다 내 영상이 다 다른 서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하나의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GIF 파일을 통해 동작 스쿼스를 이제 움짤 형식으로 보여주기 시쿼스,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줄 경우 이해도와 체류 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루틴 설명은 보통 전반, 중반, 후반 포인트로 구성해 주시길 권해드리는데 전반은 추천하고 싶은 분들, 중반은 운동 방법 뭐 몇 가지 단계, 후반은 주의점, 회원 피드백, 운동 후 변화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격증, 운동 이론도 콘텐츠로 활용해 보세요. 뭐 코어란 무엇인가, 혹은 체형별, 골반 비대칭 정리 등 이거에 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적어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필라테스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필라테스 이걸 검색하시는 분들 중에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어서 운동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필라테스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게 더 이렇게 수익적으로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운동 자격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분께서 그런 교육도 하신다면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클라이언트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곳은 이렇게 해서 원데이 클래스로 해서 이렇게 교육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참 좋아요. 엄청 좋아하세요. 다음, 고객의 경우 운동법보다는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키워드를 잡아서 포스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회원 입장에서 스토리텔링을 이제 시도를 해보세요. 그 컨텐츠를 쓸 때, 퇴근 후 30분 운동 정말 가능할까? 뭐, 직장 땡땡님 사주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정말 저거 내 얘기야. 이렇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 공감을 이루고, 마치 리얼 후기처럼, 또 실제적으로 리얼 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돌려준다 보면은 공감이 많이 될수록 설득이 되고 전환율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및 금지 표현입니다. 신고 및 컴플레인 소재가 있는 키워드 내용은 금지고요. 무조건 빠집니다. 뭐 100% 채용 교정, 완벽한 다이어트 같은 뭐 치료나 확정형 문구는 금지예요. 이게 말을 이분이 뭐 50견 때문에 왔는데 이게 뭐 나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게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의료법하고 좀 연관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런 재활이나 통증이나 체형 교정이나 그리고 약간 이제 병원 쪽하고 의료 쪽하고 이렇게 그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표현을 좀 조심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전용 등과 같은 표현도 민감한 표현이기에 여성 중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시고요. 블로그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신 노출, 지나친 전후, 리워드형 후기 도배, 회원 동의가 없는 회원 사진 노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성으로 오해받는 표현은 금지해주세요. 강력 추천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라든가 원장님이 직접 봐주셔서 보다는 상담은 1대1 개별 맞춤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겠죠.